어, 우리 어제 미적분 수업을 했었는데 영상이 날아가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오늘 다시 빈 강의실에서 우리 어제 수업했던 내용이랑 똑같이 이제 진행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수업에서는 급수라는 단원을 나갔었고요. 급수에 대한 개념 설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 한 4-5문항 정도 이제 풀리면서 이제 질문보다는 제가 이제 어떻게 개념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다시 찍는 이 영상에서는 풀이 시간은 주지는 않을 거고요. 칠판에 제가 중요한 번호들을 적어 놓을 테니까 잠깐 재생 버튼 이제 멈춰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한번 풀어보신 뒤 영상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급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일단은 원칙적인 개념이 뭔지부터 차근히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급수라고 하는 이 얘기는, 정의는 뭐냐면은 일단 수열을 처음부터 무한히 계속 더해 나간다. 이게 급수예요. 그래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수열의 항들을 무한하게 더해주는 것들, 이거를 우리가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기호로 이제 축약해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첫 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한하게 항을 더해주는 거니까 시그마 기호를 써서 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그마 n은 1항부터 무한하게 an이라는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간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준 것을 sn이라고 쓰죠. 그랬을 때 그 n이라는 친구를 무한으로 보내버리면은 1항부터 무한항까지 계속 다 더해주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니까 리미트라는 친구를 써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서 어떤 친구를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준 sn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n이라는 것은 수원에서 시그마로 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n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 모두 급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이 sn이라는 친구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부분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녀석에 대한 극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급수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부분합의 극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급수를 구하려면은 이제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 부분합부터 구해야 되겠죠. SM부터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무한으로 이제 리미트 취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분합을 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미적분에서 다루는 형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본 공식을 써서 우리가 합을 계산을 해줄 수 있는 형태, 요게 이제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을 하실 거고, 기본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싹 다 소거형입니다. 그래서 1번 형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 문제는 소거형으로 풀어주는 문제야. 이웃하는 항들끼리 차를 이제 확인을 해서 착착착착 없어지는 형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공식은 우리 수원 때 배웠던 그 공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으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그마 n은 K라고 하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n 플러스 1 이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요 공식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이제 전체 제곱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우리 등비수열 합이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R, K-1승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해라. 이 친구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R-1분의 첫 항 써주시고 아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형태로 우리가 표현되지 않는 부분합이 나오게 되면 소거형 급수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수라는 친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급수 단원에서 나오는 명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죠. 만약 급수가 수렴하면, 즉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수렴하면 알파라는 값으로 뭐 수렴하면 우리가 바로 뽑아내줄 수 있는 정보 하나가 있죠.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갈 때 AN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줘야 된다. 하지만 이 명제는 절대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급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급수의 합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 원명제가 이제 참이면 대우명제도 우리가 참인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우명제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반드시 급수는 뭐한다?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내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의 합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게 확인이 되면 급수의 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부분합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부분합에다가 극한 취해서 급수의 합을 계산해 보자. 이게 핵심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급수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있죠. 뭐냐면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가 되게 많이 나오죠. 항의 부호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풀마 또는 풀마마 이런 식으로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가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항의 부호가 이렇게 풀마 이런 식으로 교대로 바뀐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때 급수의 합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보시는 게 좋겠죠? 그쵸? 부호가 같은 녀석끼리 이렇게 홀수 번째 친구들끼리 따로 급수의 합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친구들끼리 따로 급수의 합을 계산해 주시는 게 유리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또는 우리 기출문제도 있는 문제긴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항의 부호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끊어서 보는 게 좋냐? 2개씩 끊어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한 세트로 보시고 요 세트와 요 세트가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또는 이거 자체를 한 세트로 보기도 합니다. 요거 자체를 한 세트로 보고 이 4개가 그 다음 번째 4개랑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해서 우리가 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호 바뀌는 지점마다 끊어서 관찰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하면은 우리가 급수의 기본 정의까지는 마무리를 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급수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등비급수죠. 그쵸? 그래서 등비급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급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와 급수의 정의를 다 잘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등비급수라는 것은 등비수열을 무한하게 더한 거잖아.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우리가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인 SN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N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이 친구나 사실 똑같은 표현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첫 항이 0일 리는 없을 거야. 첫 항이 0이면 모든 항이 다 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첫 항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AN이나 SN이나 관찰을 해보면은 공비 때문에 지금 일반항과 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공비를 기준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R이라는 요 공비가 1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일 경우에는 일단 AN이 절대로 0으로 수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급수가 뭐 할 수밖에 없어? 발산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초가 1 미만일 때에는 일반 항은 0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수의 합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부분한 SN이라는 친구에다가 무한으로 보냈을 때 수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 N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이 친구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1-R분의 A라는 친구로 급수의 합이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화에서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등비수열의 급수의 합은 공비가 말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녀석으로 수렴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비급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29번 자리 급수 문제로서 항상 등비급수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29번에 나오는 그 급수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유형별로 정리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정리하자면은 크게는 한 3-4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등비 수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등비 수열이 주어지니까 두 등비 급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두 등비 급수의 조건을 연립해서 푸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두 등비 급수 연립 문제라고 제가 첫 번째 유형 잡아놓을게요. 그러면 요 유형이 만약에 29번에 나오잖아. 이거를 못 맞추면 사실은 3등급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급수의 29번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쉽고 그냥 연립만 좀 잘 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출제됐을 때는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반 친구들에게 4월까지 이 1번 요형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시킬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기성을 띠는 함수입니다. 주기성을 띠는 급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 주기성을 담당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게요? 수학에서 주기성을 담당하는 친구. 맞아요. 바로 사인, 코사인과 같은 삼각함수죠. 그래서 주기성을 띠는 급수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사인이나 코사인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급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이 친구를 포함한 급수라든지 또는 우리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요 급수. 즉 마플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홀수항들끼리 짝수항들끼리 끊어서 관찰하는 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뀔 때에도 우리가 끊어서 관찰하기로 했잖아. 끊어서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주기성을 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형태. 요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약간 주기성을 띠는 거 아니야? 라는 강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얘가 29번에 나오는 경우에도 이것도 맞추셔야지 안전하게 3등급 또는 내지는 2등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29번 문제만큼은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새로운 수열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AN이라는 수열을 제시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수열 BN을 제시하는데 그 BN이라는 친구가 AN으로 표현되는 친구.
그래서 AN도 관찰하면서 AN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BN이라는 친구까지 같이 관찰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요게 이제 3번 케이스가 되실 거고요. 3번 케이스부터는 꽤나 관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부터는 우리가 뭐 단순히 4, 5월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6월, 9월, 수능까지 끝까지 계속 연습해 나가면서 관찰력 자체를 길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타예요. 그래서 요 1, 2, 3번과 이제 상관없는 형태가 나올 때도 되게 많은데 그때도 관찰력이 핵심이다. 그래서 세 번째랑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찰하고 규칙을 체크해 주는 거. 즉 우리가 마치 수원에서 수학적 귀납법 다들 아시죠?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 귀납법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관찰하고 규칙성 확인을 해주는 그런 작업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사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나가줘야 되는 어떤 아이디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좀 일반적으로 풀이법을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판으로 급수에 대한 모든 개념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하나 정도는 좀 설명을 안 해드린 게 있는데 그 급수의 성질 요거는 좀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근데 급수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급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를 보시면은 이 시그마와 리미트를 합체한 표현이기 때문에 리미트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의 교집합만을 성질로 띱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랑 빼기에 대해서만 잘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 수렴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사칙연산이 잘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둘의 교집합이니까 급수 같은 경우에도 더하기랑 빼기에 대해서만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시그마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친구 요거의 급수의 합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각각 따로 계산을 해줘도 된다. 이거 다들 아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네들의 차에 대한 급수 합을 계산하고 싶으면 각각의 급수 합을 계산한 뒤 걔네 둘을 빼주셔도 된다. 요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신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해서는 정의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즉 어떤 두 녀석의 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하는 녀석의 급수합을 계산할 때 이거를 각각 급수합을 계산해가지고 곱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고요. 나누기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만 좀 유념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 스파크 교재 한번 보시면은 생각보다 지금 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1번 문제도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좀 풀어볼 거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뒤로 조금 넘겨가지고 6번 문제. 6번은 우리 29번에도 나왔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9번 자리에 있기에는 문제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29번, 29번에 해당하는 6번 문제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이랑 13번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 13번을 할 건데 그때 이제 12번은 제가 숙제로 맡겼던 것 같고 13번 문제 요거를 이제 수업 때 좀 풀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번 문제 이렇게 3개 정도 우리가 같이 풀고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재생 버튼 잠깐 멈추시고 1번, 6번, 13번 이렇게 세 문항 풀어보시고 12번은 꼭 숙제로 해주신 뒤 그 다음에 다시 켜서 뒤에 영상 풀이 마무리 듣고 이제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돌아가거나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 문제에서 급수 합 주셨습니다.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1이라는 친구의 급수 합을 계산하면 4라는 친구가 나왔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갈 때 Sn-1 -N 이 녀석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급수의 합을 문제에서 제시를 했다는 것은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라서 이 친구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정보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 합 자체가 4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두 가지 정보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급수의 합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가 있었죠.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거. 그치? 그러면 AK-1이라는 친구의 부분합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AK라는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준 거니까 SN이 되실 거고요. 숫자 1을 1부터 N까지 더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N이 되시겠습니다. 이 녀석의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준 거,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이 녀석의 값은 우리가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린 이 세상에서는 Sn 빼기 N이나 N 대신에 N-1을 넣은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갈 때 Sn-1에서 N-1을 빼준 거, 이거나 전혀 차이가 없죠. 그치? 무한대나 무한대 빼기 1이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의 값도 우리가 4구나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는 Sn-1이 나왔으니까 짝 맞춰줍시다. N-1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N-1로 붙여주되 더하기 1이 된 상태니까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은 4로 가는 거 알고 있고 거기다가 1만 빼주시면 되니까 수렴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줄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급수의 합을 계산할 때는 부분합을 계산해서 극한을 보내버린다. 이게 핵심 논리인데, 제가 수원에서 쓸 수 있는 4가지 공식과는 상관이 없이 보인다면 무조건 소거 형태의 급수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소거 형태의 급수는 크게 2가지죠. 첫 번째는 부분분수꼴이거나, 여러분들이 부분분수를 혹시 모르신다면은 제가 써드릴게요. 부분분수 형태는요, 분모가 두 녀석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고 분자가 어떤 숫자다라고 딱 이렇게 써져 있는 꼴이면 이 친구를 우리가 B-A분의 C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부분분수죠. 그래서 이제 두 녀석의 차로 표현되다 보니까 쭉 식을 전개했을 때 앞뒤로 착착착착 날아가는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변형인데, 식변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소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식변형 하는 거가 보통 유리화죠. 그쵸? 유리화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우리가 6번 문제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AN의 1항부터 M항까지 합을 SM이라고 했을 때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SM이라고 하는 친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A1과 A10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는 A1 더하기 A10의 값을 계산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1항부터 M항까지 더한 부분합을 얘로 정의를 하신 상태죠.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자마자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얘는 급수예요, 급수. 근데 급수 안쪽 친구를 보니까 분모가 두 녀석의 곱으로 표현돼 있고 분자도 어찌됐든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부분분수일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조금 부분분수 형태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에서 얘 빼주면은 n 플러스 1분의, 자, 분자 n 플러스 1이라서
사실 1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괄호 열어줘가지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SM을 조금 더 간단하게 고쳐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A1 더하기 A10인데 여러분들 1항부터 M항까지 더한 게 SM이라며 자, 그러면 1항의 합은 S1이랑 똑같다라는 것은 수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10이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수열의 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수열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얘는 S10이라는 친구에서 S9라는 친구를 빼준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S1부터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면 S1이라는 것은 M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1을 집어넣어라 이 소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두 녀석은 두 칸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 두 개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개 남으실 텐데 뒤에 두 개는 어차피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0으로 수렴하실 거니까 앞에 있는 두 개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2분의 3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10에서 S9도 빼보겠습니다. S10이라는 것은 뭡니까? S10은 여기 M자리에다가 10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에서 N 플러스 11분의 1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9라는 것은 뭡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0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니까 뺄 건데 급수도 시그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라 두 급수의 차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빼준 뒤에 전체 급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지워주실 거고 n 플러스 10분의 1에서 n 플러스 11분의 1이라는 친구를 빼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한 칸 차이 나니까 맨 앞에 있는 한 덩어리만 남으실 거고 계산하시면은 11분의 1만 남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것은 2분의 3과 11분의 1을 더해주기만 하면은 정답 나오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답은 뭐 깔끔하게 어렵지 않게 나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문제 13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가 이제 어제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시간을 꽤 봤더니 생각보다 잘 못 풀어내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강조를 했었냐면 우리가 작년이랑 재작년의 급수 문제가 다 등비급수로서 29번 자리 또는 30번에 한 번 나왔었나? 아무튼 29, 30번 자리에 우리 등비급수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또 모릅니다.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3, 4, 5월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3, 4, 5월을 보고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육청 모의고사는 작년에 나왔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6월이랑 9월에서 이제 평가원이 올해 묻고 싶은 것들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급수가 올해도 29번 자리에 이런 등비급수 형태로 나올지 또는 되게 개념적인 기반의 문제들을 가지고 26번 또는 27번에 낼지 이건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미적분이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해서 어떤 형태의 급수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13번 문제가 만약에 모의고사로 나온다고 치면은 한 26번 자리나 또는 좀 쉽게 미적분을 출제하겠다라고 하면 27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 26번이나 27번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6월에 많이 틀릴 겁니다. 애들이 이런 형태 문제를 많이 안 풀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이 문제는 좀 점검을 하고 스스로 잘 풀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 이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우리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문제에서 뭘 줬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16n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분의 n제곱. 이 친구가 8분의 3으로 수렴하더라 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때 문제에서 리밋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그때 an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16분의 1. 자, 이 친구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일반 항이 0으로 수렴한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쉽게 뽑아줄 수 있는 것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요 뒤에 있는 친구 16분의 1로 수렴하잖아. 그럼 이 친구는 16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n이라는 친구는 16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정보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도 또 써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것만 사용할 거면 급수합을 줄 필요가 없어요. 8분의 3이든 8분의 7이든 뭐 숫자 1000이든 숫자 만이든 급수의 합이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이건 당연한 명제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왜 8분의 3을 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쓰니까 준 거야. 이해돼?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 자체를 분명히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각인을 시켜놓고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이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해라 이 소리인데, 뭐 an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1로 수렴하는 거 이미 구해놨으니까 16분의 1이라고 우리가 처리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의 급수 합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만 이제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 ak가 16분의 1로 수렴하니까 얘에서 얘 뺀 거는 0으로 수렴할 거라서 0이라는 친구를 n번 더해주면 0이니까 이 친구의 극한값은 0인 거 아니야? 급수합은 0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죠. 그치? 0을 무한히 더했을 때는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치? 진짜 0이 아니라 0으로 가고 있는 녀석인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되냐. 문제에서 AK와 관련된 급수합을 줬잖아. 얘를. 그쵸? 그러면 나는 얘에서 얘를 뺀 것만큼은 8분의 3으로 수렴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알고 있는 녀석부터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시그마, 어차피 얘랑 얘 합치면 급수합이니까 K는 1부터 무한으로 그냥 쓸게요. 그러면 AK에서 이 친구 뺀 것만큼은 내가 정확하게 8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아는 거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 원래는 이거 없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더하기 16K제곱 빼기 4 분의 K제곱이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실제로 누구 뺀 거? 16분의 1 뺀 거, 16분의 1 뺀 거, 이렇게 계산을 따로 해주셔야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고 8분의 3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우리가 계산만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뭐 분수의 뺄셈이니까 통분을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통분을 해주면 우리가 4가 이제 16으로 바뀌어져야지 뭐 16으로 통분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분모 분자 4배 할게요. 그래서 64K제곱 빼기 16으로 바꿀게요. 그럼 얘도 64K제곱 빼기 16 되려면 4K제곱 빼기 1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분하면 64K제곱 빼기 16 이렇게 통분해 주시고, 그럼 이 친구는 4K제곱이 되실 거고 이 친구는 4K제곱 빼기 1이 되실 텐데 뺐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실 거라서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1이 되시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부분분수 느껴지시죠? 여기가 합차라서 8K 빼기 4와 8K 플러스 4로 우리가 인수분해되는 분모였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8K 빼기 4, 8K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급수 계산이라 이 소리인 거니까 우리 부분분수 공식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부분분수 공식 써서 답구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8분의 3까지 더해 주셔가지고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급수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미스 없이 우리 미적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 등비급수의 29번 자리에 많이 출제됐던 4가지 유형들 중에서 실제 기출을 보면 다 매우 어려운 7 이렇게 써져 있는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교재 보시면 수연쌤 변형 문제라고 해서 제가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난이도를 대폭 하락시킨 문제들을 좀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차근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